제가 저 스스로를 굉장히 미워하면서 내가 진짜 못생겼구나. 나는 정말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구나. 그러고 그 우울해했던 그 긴 시간이 없었으면은 저는 지금 이 얘기를 절대 할 수 없었을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제 외모에 대해서 되게 큰 컴플렉스가 있었어요. 이마랑 그리고 눈, 코, 턱살, 튀어나온 입, 그리고 가슴이랑 배, 허리, 골반 등 되게 사실 컴플렉스가 굉장히 많았는데 오늘은 제가 이 외모 컴플렉스를 어떻게 긴 시간 동안 4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정말 이거저거 다 해보고 결국에는 뭘 통해 극복했는지 솔직하게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그리고 지난 영상에서 제가 외모 컴플렉스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외모 정병이라는 키워드를 써서 혹시 이 외모 강박이나 외모 집착, 그 컴플렉스라는 주제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가 이전에 올렸던 영상 링크 띄워드릴게요. 더보기란. 그거를 꼭 보시기를 추천을 드려요. 어디서도 들어보신 적이 없는 다른 관점을 얻게 되실 거예요. 우선은 제가 과거에 얼마나 제 스스로를 정말 미워하고 이 단어를 쓰는 게 좀 마음이 아프고 쓰기 싫지만 나 스스로를 이제 혐오했는지 그게 너무 긴 스토리라서 제가 다른 영상에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그 외모 자존감을 어떻게 높이는지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할 거고요. 제 경험에 대해서 필요하다면 아주 간단하게 나눌게요. 먼저 흔히들 내 외모가 못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못생기고 뚱뚱하기 때문에 자존감이 낮은 거고 내가 내 외모를 개선시키면 이 외모 컴플렉스가 없어질 거다라고 많이 생각들 하실 거예요. 그쵸? 그게 흔히 일반적으로 믿고 있는 믿음이기도 하고 그래서 성형도 하고 이제 스타일도 바꾸고 시술도 받고 막 다이어트도 하면은 주변에서 이쁘다는 얘기 되게 많이 듣게 되잖아요. 그리고 이성에게 인기도 많아지겠죠. 근데 정말 중요한 거를 제가 말씀드리자면 그거는 사실 근본적인 해결 방법이 아닙니다. 근본적인 해결 방법이 아니에요. 제가 다 해봤어요. 오히려 이제 그런 것들에 매달리다가 거식증이나 뭐 다이어트 약물로 인한 부작용, 그리고 성형 중독, 쇼핑 중독, 또 다른 인정 중독이나 운동 중독에 노출되기가 쉽습니다. 진짜 배기는 뭔지 아세요? 내 깊은 곳에서 내가 정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예쁜 존재라고 생각하는가? 단지 그 예쁘다는 걸 넘어 내가 정말 사랑받아 마땅한 존재이고 아름답고 존귀하고 소중한 존재라고 믿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자신있게 네, 물론이죠 라고 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거에 관해서 빠르게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을 보시면 됩니다. 제가 다 경험을 해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진짜 살도 엄청 빼보고 운동 중독도 되어봤고 다양한 경험도 해서 사회적으로 성취도 이뤄봤고 스펙도 쌓고 제 기준에서는 이제 육각형 인재에 가깝게 정말 노력을 했었어요. 근데 결국 깨달은 거는 내 외적인 가치, 뭐 외모나 스펙이나 이런 외적인 가치를 죽어라고 높이는 거랑 내 깊은 곳에서 나를 정말 가치 있는 사람, 사랑받아 마땅한 존귀하고 귀중하고 소중한 아름다운 존재라고 믿는 거는 일치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단지 그 피상적으로 성형을 하거나 다이어트를 하거나 옷을 얼마나 잘 입거나 운동을 얼마나 잘하거나 그 능력을 그리고 아무리 쌓는다고 해도 그 질문에 네 라고 자신 있게 답을 할 수 있게 되진 않아요.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나를 인지하는, 나를 바라보는 그 시선이 외부에 있다면 나를 바라보는 그 인식하는 시선이 내가 아니라 타인에게 넘겨준 사람들이 너무 많다고 했죠. 그러면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서 나의 외모나 스펙 같은 거를 개선을 시켜도 나는 늘 부족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나보다 나은 사람들은 밖에 얼마든지 있으니까. 그러면 진정한 자존감을 찾기 위해서는 내 정말 깊숙한 곳에서 내가 얼마나 멋있고 예쁘고 또 사랑스러운 존재라고 생각하는가. 나는 정말 사랑받아 마땅한 자, 그 단지 예쁨을 넘어서 아름답고 소중한 존재라고 믿는가? 라는 질문에 네! 당연하죠 라고 답을 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냐? 진정한 자존감을 찾기 위해서. 여러분 이거는 진짜 중요한 건데요. 제가 오늘은 첫 번째 한 가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 뿌리는 사랑입니다. 사랑. 어떻게 그 뿌리가 사랑에 있다는 걸까? 이거를 먼저 지적으로
여러분 똑똑하시니까 지적으로 인지하실 수 있게 제가 예시를 들어드릴게요. 제가 고등학교 때 아직까지 그 정말 기억에 남는 너무 인상적인 사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고등학교 때 친하게 지냈던 친구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정말 착했어요. 왜 고등학교 때는 되게 예민하잖아요. 다들 좀 사춘기니까. 그래서 뭔가 단체 여럿이 같이 다니다 보니까 뭔가 누군가는 손해를 봐야 하는 그런 상황이 만약에 올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그 친구가 항상 자기 손해를 감수하면서 이렇게 희생을 했어요. 그러니까 정말 착한 친구였어요. 기독교인 친구였는데 그러면서도 환하게 웃는 그런 친구였어요. 근데 이 친구가 사실은 제가 이쁘다는 생각을 안 했었거든요. 그냥 평범한 친구고 얼굴 까무잡잡한 친구였는데 좀 지나고 친해져 보니까 이 친구가 너무너무 아름답고 예뻐 보이는 거예요. 그냥 그 밝은 미소 자체가 너무 빛나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이 친구가 예뻐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굉장히, 아, 이런 경험도 할 수 있구나. 그러니까 사람이 그냥 누군가를 이렇게 되게 좋아하게 되면은 얘가 뭘 얼굴에 한 것도 아닌데 누군가를 정말 이렇게 마음으로 좋아하게 되면은 내가 좋게 생각하게 되면 사람이 정말 예뻐 보이는 거구나라는 거를 직관적으로 깨닫게 된 거예요. 제가 그런 경험을 하면서. 여러분도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시죠? 내가 그 사람이 너무 뭐 외적으로 뛰어나서 예뻐 보이는 것보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해서 너무 예쁘고 잘생겨 보이는 거. 그 우리가 흔히 쓰는 오징어 지킴이란 말도 있잖아요. 그 여자들. 쓰는데 내 남자친구, 내 남편이 내가 사랑하니까 내 눈에만 너무 잘생기고 멋있어 보이는 거 그거를 지키는 사람들 사실은 오징어인데 근데 그거를 우리 오징어 지킴이라고 그렇게 우스갯소리로 얘기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지금 짧게나마 경험해 보실 수 있게 제가 큐잉을 한번 드려볼게요. 여러분이 가장 사랑스럽다고 생각하는 존재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저는 동물을 좋아해서 이제 귀여운 강아지를 떠올렸거든요. 아니면 뭐 내가 사랑하는 가족이나 엄마를 떠올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그 존재를 생각할 때 그 뭔가 내 가슴속에 차오르는 그 따뜻하고 뭔가 몽글몽글한 그 느낌을 나에게로 한번 향해 보세요. 어떠세요? 나는 나를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가? 나는 과연 나를 그렇게 바라보고 있을까? 왜 나는 나 스스로를 그렇게 느끼고 있지 않지? 내가 아니면 누가 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는데? 이런 생각이 제가 자해 명상하면서 문득 들었었어요. 내가 그 존재를 사랑으로 바라보느냐가 그 존재에 대해서 내가 느끼는 예쁨과 아름다움을 결정짓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나를 볼 때 못생겨 보이고 뭐 고쳐야 될 부분이 너무 많은 이유는 그런 마음이 든다면 내가 나를 과연 진실로 사랑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져봐야 한다는 거죠. 결국은 이제 진정한 외모 자존감은 내가 내 외적인 스펙을 업그레이드 하는 데서 나오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바라보는 나의 마음, 나의 시선을 고치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겁니다. 내가 나라는 존재를 이제 무조건적으로 수용하고 인정해 주는 경험을 할 때, 그렇게 하기 시작할 때, 그 비로소 거울 속의 나를 내가 정말 아름답고 예쁘게 바라보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에 앞서 존귀하고 소중한 존재로 느끼는 거고요. 제가 제 친구를 통해서 경험을 했듯이 그 사랑이라는 감정은 우리에게 필터를 씌워주는 거예요. 그쵸? 그 존재 자체를 아름다움으로 재해석하게 하는 힘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남들에게는 그냥 평범해 보이는 우리 강아지의 그 똥꼬마저 귀여워 보이는 거. 그 이유는 사실 그 똥꼬가 진짜 귀여워서 그러겠어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그 존재를 사랑이라는 그 주관적 시선으로 바라보기 때문이잖아요. 그쵸? 물론 당연히 그렇다고 제가 세상에서 얘기하는 아름다움의 기준을 인정 안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장원영 진짜 얼마나 예뻐요. 아름다워요. 그런데 내가 나를 존귀하고 소중하게 사랑하지 않는데 아무리 내가 성형하고 다이어트하고 예뻐져 봤자 이런 경험, 이 경험은 해보실 수 없을 거예요. 내가 나 자신에게 정말 마음 깊이 만족하는 그 풍성한 마음이 채워지는 그 순간은 오지 않습니다.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풍성함은 외부에서 오는 게 아니라 내부에서 출발하는 거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외적인 거를 스펙을 갈고 닦는다고 해도 우리의 시선의 기준이 타인에게 있는 한
우리는 늘 비교와 평가를 당하는 그런 마치 법정에 선 것 같은 그 피고인일 뿐이라는 겁니다. 저도 제가 원했던 대기업에도 입사를 했었고, 그리고 영어도 또 열심히 해서 영어도 어느 정도 잘하게 됐고, 또 외모도 정말 많이 가꿨고, 쇼핑을 그렇게 해가지고 뭐 화장품이나 옷이나 뭐 이런 것들을 꽉꽉 채우고 꾸며도 소위 말하는 그 육각형 인재에 가까워지려고 정말 발버둥을 쳐봤지만, 그 끝에서 결국 마주한 거는 끝이 없었죠, 사실. 더 높은 기준, 매일매일 갱신되는 더 높은 기준, 끊임없는 비교뿐이었어요. 만족이 없기 때문에 늘 나보다 더 잘난 사람은 있고 매일매일 새로운 뭔가가 나와요, 세상에서는. 그래서 나의 시선이 정말 그 존귀한 나에게 향해 있지 않고 타인에게 또 외부에게 가 있다면 세상 모든 사람이 아무리 나를 예쁘다고 하고, 그리고 내가 그렇게 뭐 스펙을 높이고 뭘 사고 막 해도, 그리고 또 성형수술하고 그런다고 해도 내 안의 갈증은 해소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제안 드리는 거는 이 텅 빈 마음을 채울 수 있는 방법은, 굉장히 되게 중요한 방법은 타인의 시선에 갇힌 나를 구출해서 무조건적인 사랑의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물론 매 시간 나를 그렇게 바라보라는 게 아니에요, 절대. 내가 나를 평가하는 자기 객관화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사실 메타인지가. 근데 그렇게 내가 나를 무조건적으로 수용해주는 그 연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사랑의 시선을. 그렇게 해야 오히려 자기 객관화를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제가 자해 명상을 통해서 여러 연습한 것처럼 사랑은 그 뇌 비판 모드를 끄고 돌봄 모드를 켜는 인지적인 전환이에요. 나라는 존재를 타인의 잣대로 조각내지 않고 있는 그대로 긍정하는 연습인 거죠. 이것이 바로 비판단적인 알아차림이고 마음 챙김이고, 그리고 이거를 제 클래스에서 요가를 하면서 계속 훈련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자기 객관화를 못하냐, 왜 메타인지를 못하냐. 그게 바로 내가 나를 못생겼다고, 못났다고 그렇게 인식하는 순간, 사실은 내 눈에만 예쁜 거라고 인식하는 순간 내 가치가 없다고, 그렇게 하면 난 정말 가치 없는 사람이라고 느껴지기 때문이에요. 사실은 사회에서 인정을 하는 내가 미의 기준을 갖고 있든 없든 상관이 없어요. 그건 나는 정말 존귀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내가 믿고 있다면 오히려 메타인지가 정말 잘 됩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스스로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을까? 내가 나를 바라보는 이 시선은 절대 공짜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운이 좋아서 모두가 정서적으로 되게 화목하고 건강한 행복한 가정에서 자랐거나 뭐 심리적으로도 영적으로도 굉장히 균형 잡혀 있는 그런 상태라면 그렇게 내가 스스로 생각을 하겠지만, 사실 뭐 그런 완벽한 가정이 얼마나 있고 그렇게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이 뭐 얼마나 있겠어요. 우리 너무 바쁜 삶을 살고 있잖아요. 외부에서 우리의 시선을 빼앗아가는 요소들도 너무 많고, 그래서 그게 아니라면 후천적으로 그걸 어떻게 습득을 할까. 이거는 제가 먼저 앞서 말씀드린 내용을 인지적으로, 지적으로 인식을 하시고, 그리고 또 자해 명상, 마음챙김 명상과 같은 훈련을 통해서 나에 대한 연민과 사랑을 되찾을 수 있어요. 이게 왜 자해 명상이 자존감에 도움이 되냐면, 단지 나를 사랑해, 나는 나를 사랑해라고 주문을 외우는 것이 아니고 뇌과학적으로 그리고 심리학적으로 우리 내면의 인지 구조를 만드는 그런 연습을 하게 되는 거예요. 구체적인 훈련인 거죠. 뇌를 그 판단과 평가 모드에서 돌봄 모드로 전환을 시켜요. 조건부 사랑에서 무조건적인 수용으로 나아가는 거죠. 뭐 살을 빼면 예뻐해줄게, 옷 사이즈를 입으면 예뻐해줄게가 아니라, 이런 거는 조건부 사랑이기 때문에 늘 우리를 불안하게 하거든요. 그 자해 명상은 마치 콧물이 묻어도 귀여운 강아지를 보는 것처럼 어떤 상태라도, 뭐 주름이 생겼거나 뭐 살이 쪘거나 이런 상태라도 실존 자체를 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길러주는 겁니다. 이 마음을 기르려고, 나 스스로에게 이걸 기르려고 우리가 연습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걸 듣고 아, 자해 명상을 하면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근데 명상을 이미 하고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도 명상에 대해 이론적으로 알고 그리고 또 제가 명상 앱에 코치로도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혼자서 주기적으로 하는 건 진짜 쉽지 않아요. 그래서 같이 하면 되게 좋아요. 주기적으로. 제가 진행하는 그 온라인 요가 프로그램에서 이 명상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요. 오시면 주기적으로 마음챙김 요가를 하면서 명상을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냥, 이게 제가 추후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무엇보다 그냥 명상만 하시는 것보다 몸을 움직이시는 게 정말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진짜 이건 제가 나중에 꼭 말씀드릴게요. 명상만 하시는 분들 계신데 몸을 쓰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거에 관련해서는 이제 고정 댓글 확인해 보시고요. 이게 물론 단기간에 되진 않아요. 그냥 습관적으로 이렇게 오랫동안 열심히 하시는 거, 두뇌 훈련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강사를 시작하면서부터 이런 점들을 고민하면서 클래스를 짜고 진행을 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프라인에서 정말 좋은 피드백을 많이 얻었었어요. 그 후기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제가 그 밑에 고정 댓글 링크에 가시면 있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가격도 꽤 합리적이에요. 그 먼 곳에서 계시는 분들이나 외국에 계신 분들도 기꺼이 참여하실 수 있게 온라인으로 진행하니까요. 이동 시간도 없고 되게 좋아요, 오히려. 각자 공간에서 하니까 편하고. 그리고 추후에는 저희 움직이는 휴식 구독자분들이 놀러 오실 수 있는 그 멋진 오프라인 공간도 만들어 보고 싶어요. 그래서 이런 저와 같은 고민을 해보셨던 분들은 꼭 한번 들어보시고 뭔가 새로운 내 삶의 루틴을 만들어 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사실 오늘 하고 싶은 얘기가 정말 많아서 원고를 진짜 이거에 3배는 써놨거든요. 근데 영상이 너무 길어질 것 같고 저도 배가 너무 고파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로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제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움직이는 휴식의 포도코치였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안녕.